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 Y, 안녕하세요. 최영동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은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좀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가 늘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저도 유난히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좀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장에서 열려지고 있는, 네. 그리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꼭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관가를 하시면서 사실은 뭐 투자보다는 좀 투기에 가까운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그쵸.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증시 Y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소중하게 많이 모은 돈이잖아요. 이 잘못된 투자로 잃기엔 너무나도 아까운데요. 이제 올바른 투자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 Y가 도와드릴게요. 자, 증시 Y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장 움직임 먼저 알아볼까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FOMC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5.53포인트 하락한 2039.12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플러스 2.68포인트 하락 상승한 692.00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급 현황들 한번 좀 잠깐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마이너스 한 606억 정도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65억의 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 시간부로 기관들 플러스 28억의 코스닥 시장의 매수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요 매도세 여전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12억 원의 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실지 지켜보셔야겠죠. 자, 증시 Y의 문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자, 시장이나 종목의 궁금증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시청자 참여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매일 퀴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이제 정답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정답자를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다음 중 음식료주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보기 빠르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1번 손오공, 2번 오뚜기, 3번 농심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이 정답 맞춰주시면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 당첨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 최영동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믿고 보는 최영동 멘토 오늘도 당일치기 종목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일치기 종목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요. 어제자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자, 네. 아머텍이라는 종목은 저희가 21,000원에 매수가 좀 들어갔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들 다소 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3%대 급등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좀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이제 기운들을 이어가서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오늘 증시 Y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증시 Y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샘플러스에서 최영동 멘토의 무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오늘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은 제가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상승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결정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직전 저점 부분들까지 상당 부분의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주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낙폭 과대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대한 로테이션 양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서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오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은 스윙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매매를 했었을 때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요, 대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대땡땡땡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을 저희가 증시 Y가 끝나는 무료 방송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발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은 한 20% 정도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당일치기 종목 참 잘 갔어요. 아모텍 정말 대단했는데요. 자, 바닥권 종목 요즘 정말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종목도 정말 궁금해요. 오늘 방송 많이 오셔서 종목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갑니다. 네, 많이 본 종목 Y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종목들 저희가 1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했어요.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한화테크윈입니다. 환율 효과 및 비용 절감 효과 부각. 예, 자, 그러면 이제 게시글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게시글들에 대한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테크인도 이제 전일자의 실적 발표를 하고 게시글 한 640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게시글 하나하나씩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싸네요. 배당도 굿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자, 흐림디 맑음 실적이 끝내주네요. 흐뭇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자, 수익률에 목말라요. 목표까지 제시해주세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복이 오나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것도 웃기네요. 불을 뿜길 기대해봅니다. 좀 재밌는 게시글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반가운 반응들이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종목이 사실 올해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좀 많이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호실적 발표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한 6,480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240억 정도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예측했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좀 우호적인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는 삼성테크인으로 많이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재편이 좀 이루어지면서 삼성테크인이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치가 좀 높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하나테크인이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들을 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발표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3분기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촉발시킨 환율 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인에서 하나테크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3분기에 보여줬던 어떤 부분일까요?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좀 많이 좀 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4분기 실적 자체도 한 733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파워 및 특수 부분의 영업이익 자체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테크인 오늘 1.88%의 강세 흐름들은 아무래도 3분기 이후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와 2016년도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일정 수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가격대까지 보유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동사에 대한 움직임들 2015년도의 주가가
21,15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저점 자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중순까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권 한때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당히 좀 급등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상단까지의 목표치들을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4분기 이미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11월달 중순 이후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12월달에 대한 실적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15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EPS 자체에 대한 추정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 종목이 끊임없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계단식에 대한 상승 흐름들 좀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테크인 계단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기대감 조금 더 보여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종목 Y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뉴프라이드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네, 멘토님 이 종목은 뉴프라이드 그동안 정말 대단하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정말 올랐죠. 이제서야 조금 지친 모양입니다. 예. 이 게시글 반응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게시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하고 내려가는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극과 극의 종목군들이 맞아요. 게시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다 있습니다. 티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게시글이 한 580건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뜨겁네요. 오늘 오전장의 탑픽 2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게시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매매 전략 시급합니다. 굉장히 급하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두 번째 장난입니다. 두 번째, 세력의 장난인 듯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네. 자, 세 번째 게시글입니다. 완다의 바람아 불어다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위험성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그동안 너무 오르기는 했죠. 좀 예. 지칠 때도 된 것 같기는 한데, 자, 말씀하신 그대로 뉴프라이드 매매 전략이 시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하고 항상 맨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매 전략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급등주 매매 위험성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 라고 맞아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8, 1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맞아요. 자체가 2,000원이었던 주가가 뭐 2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1,500%가 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되면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폭들, 쉽게 말씀드려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에 팔아라.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은 오늘자의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 면세점입니다. 중원 복탑 리뉴얼 오픈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가시성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차익 매물을 내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해질 수밖에 네.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재가 정말 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매매를 하실 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백프론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론트 쪽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1차의 상승 부분들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있을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경고 종목으로까지 또 설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매를 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음봉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지금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거에서 보시게 되면 24% 가격대가 17,000원 정도 선에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38% 되돌린 구간이 13,000원대 수준에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의 38% 되돌린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50%에 대한 지지 여부들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만족하는 하락률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적인 하락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1,000원대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분석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단발성 매매로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오늘자에 대한 한정적인 기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오늘은 사실은 조금 깊이 하셔도 충분한 종목이지 않은가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위험하죠. 뉴프라이드 추가 하락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셨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본 종목 두 번째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본 종목 세 번째입니다. 데코N입니다.
중국 상맹 패션 그룹과 파트너십 체결. 자, 우리 이제 게시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저희가 이제 뉴프라이드 종목하고요. 뭐 데코애니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게시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힘이 다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네. 간다, 멈춘다. 상당히 조금 양의견 간 네.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국에서 뭐라는데요?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뭐 하는데요? 예,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더해서 악성 매물 정리 중 올라탈까요? 하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질문들이 많은데요. 예. 이 질문부터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뭐 하는데요? 야,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데코이니가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나인식스, 아나카프리 등 의류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 앵커님한테, 네. 이 브랜드 뭐예요? 라고 말씀 드렸었죠. 물어봤었죠. 네, 근데 여성복 브랜드죠. 예,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만큼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한 많이 아실 거예요.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브랜드 그렇죠.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중국 시장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중국 상맹 패션 그룹과 파트너십 체결이 좀 이루어지면서 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이다. 정말 큰 호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중국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민을 하는 흔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섬유의복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 플러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급등세가 좀 네.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뉴프라이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호재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라는 네. 이제 소식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데코인이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시장에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앞서서는 이제 뉴프라이드 관련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데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피보나치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90원의 최고가고요. 그리고 상승하기 직전의 가격대가 1,500원입니다. 지금 네.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요. 24%의 되돌림 구간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38%의 되돌림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어제자서부터 50%의 되돌림 구간에서 짧은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급등하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 오중전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과의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이렇다 할 주도군들을 좀 못 찾고 있는 과정에서 로테이션 장세, 그리고 눌림목 구간뿐만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의 재반등 구간까지 좀 들어왔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자리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은 신규 매수에 대한 종목이 아니고요. 보유자가 직전 고점 5,000포인트, 그러니까 5,000원을 어떠한 식으로 돌파를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코 애니까지 많이 본 종목 세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Y로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54님이요. 화장품 업종 및 분석 탑픽주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자, 오랜만에 화장품 업종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잠잠하나 싶었는데 한동안 이 화장품 업종 주도주가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이제 2015년도 상반기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고 화장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대단했죠. 없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하락 흐름들이 상당히 좀 뼈아프지 않았나라는 그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뭐 바닥권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렇다 할 주도주들이 지금 만들어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바닥권에서 일정 수준 하락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 구간들, 데드캣 바운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단은 화장품주들 쪽에서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바이오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랜드. 네, 그렇습니다. 원료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8%대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탑픽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러한 상승들을 좀 보여주냐라고 하게 되면 오늘 오전장에 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분석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증권사 쪽에서. 네. 일단은 2003분기 쪽보다는 2015년도 4분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화장품주들, 그러니까 쉽게 원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재료들에 대한 4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뭐 내일자 또는 이제 내일 모레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의 트렌드들하고는 뭐 확연하게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8.26% 강세 흐름들 일단은 뭐 오늘자에는 기쁘긴 하지만 과연 내일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고 업종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대장주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 퍼시픽이거든요. 그렇죠. 1%대의 강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2015년도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45만 5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변동성들을 그러네요.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9월 달 말입니다. 40만 원대를 찍어내주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또 밀렸거든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상승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추세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6월달 고점입니다. 자, 4만 5천 원과 그리고 9월달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원대를 한번 좀 보시게 이어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40만 원대, 48만 원대, 39만 원대, 38만 원대를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돌파를 시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원재료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전장에 발생됐었던 이러한 분석 요인들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연한 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일 1매매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드물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의 대장주, 데일리 대장주는 화장품일 수는 있지만 과연 내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네요. 화장품 업종 일단은 오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향방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8852님이요. 예. 애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관련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좀 좋았어요. 맞아요. 애플의 실적이 장 마감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던데요. 그렇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뭐 중국 시장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좀 그랬구나. 내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 대비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눈을 좀 다 뺏어갈 수 있다. 시선을 다 뺏어갈 수 그럼요.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애플 쪽에 좀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 아직 반응들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마이너스 0.8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 2%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응이 좀 나올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호재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나라의 휴대폰 부품주들과 관련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모멘텀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애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낙폭과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쳐져 있던 삼성전자의 반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4, 4분기 쉽게 말씀해서 연말로 가게 되면 IT 부분에 대한 이게 수요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체킹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4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만큼 이 IT 부품주 하면은 이 애플보다는 조금 더 삼성전자 쪽에 네, 맞춰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질문 들어오고 있네요. 예. 1130님이 외국인이 많이 사는 4분기 흑자 전환 예상주는 하고 여쭤보셨어요. 요즘 수급 동향이 유난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수급 그렇습니다. 개선주에 더해서 실적 호전주까지 한 번에 여쭤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 어제도 저희가 이제 4분기 실적 또는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화학업종에 대해서 제가 빼놓지 않고 화학업종.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늘 강조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LG 화학 상당히 좋다, 의미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4%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좋네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FOMC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되게 되면은 옐런 의장의 드디어 이제 발표가 기다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이제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코멘트들이 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달러도 어느 정도 인덱스 자체도 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는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만 사실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정유업종과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2% 빠지면서 다소 좀 밀리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SK이노베이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SK이노베이션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실적 발표 네. 했었을 때 제가 당일날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저희가 11만 5천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만 2,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대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5일선과 21선에 대한 급격한 상승 흐름들, 골든코스를 만들어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추세, 우상향에 대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현대차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자체를 좀 지원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동안에 낙폭 과대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환율 여건에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4분기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은 어제자와 이어서 화학업종 플러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한번 지켜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미처 답변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11시 반부터 방송이 되는 최영도 멘토의 무료 방송 오시면요. 마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멘토님 퀴즈 정답 공개해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마 굉장히 좀 쉽게 많이 맞히셨으리라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뭐 실시간으로도 지금 정답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네. 있네요. 자, 매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무료 멘토링 서비스까지 진행을 해드리는 퀴즈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 1번 손오공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무료 멘토링 서비스 꼭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최영도 멘토님 당일치기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소외를 시켰던 업종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에 대한 로테이션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스윙 투자로 짧은 변동성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대로 시작하는 제약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땡땡땡이고요. 자, 증시 Y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공개를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이 시간이 끝나는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다 풀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증시 Y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